미나상 konnichiwa 조승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간을 어떻게 읽고 그리고 요일을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오늘 배우실 첫 번째 핵심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すいませんが今何時ですか? 라고 하는 예문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이すみませんが라고 하는 표현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어로 친구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요. 이すみません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입니다. 이 표현 뒤에요. 가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우리도 왜 누군가에게 미안하지만 혹은 실례합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바로 그 표현이 일본어의すみませんが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발음이 하나 있어요. 자, 이 미라고 하는 글자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그대로 하나하나 읽을 경우에는すみませんが라고 하는 그러한 발음을 가진 문장이 되는데요. 자, 이 미 발음,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이 미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히라가나 이에 가까운 스이마센가 라고 할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미 발음, 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외워두시고 발음 편하신 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실례합니다만 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자, 이마 난지 데스까 라고 해서 시간을 묻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마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현재에 해당되는 단어이고요. 자, 난지 데스까 라고 해서 자, 몇 시입니까? 라고 하는 의문문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데스까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무언가를 질문할 때입니까? 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데스카인데요. 그 앞에 난지라고 해서 자, 시간을 묻는 표현 난지라고 해서 몇 시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일본어는요. 이 시에 해당되는 표현이 바로 지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먼저 숫자 1부터 세는 법을 알아야 우리 몇 시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먼저 일본어로 1부터 10까지 어떻게 세는지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1인데요. 자, 이지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인데요. 니. 그 다음 3은 좀 발음 비슷하죠? 3. 자, 그 다음 4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골치 아파요. 우리 한 가지만 있어도 버거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 그리고 용이라고 두 가지로 대체적으로 읽는데요. 자, 이 두 가지는 때에 따라서 다르게 읽히고 또 어떨 때는 시라고 읽을 경우도 있고 혹은 용이라고 읽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외우시고 자, 5로 넘어갈게요. 고! 그렇죠. 6은 로크, 그 다음 7입니다. 시치 혹은 나나 두 가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은요. 하지, 그 다음 9는요. 큐라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쿠, 짧은 쿠 발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열은요. 주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1, 2, 3, 4, 5, 6, 7, 8, 주로 일단 외워놓으시고요. 자, 4, 7, 9가 문제였죠? 4와 7, 9는 두 가지로 읽는 방법이 있다라고 외우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1부터 10까지 세는 법을 배웠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 지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서 한번 시간 시간을 어떻게 읽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볼게요. 먼저 1시라고 하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그렇죠. 이지라고 해서 1이라고 하는 표현과 지라고 하는 표현을 결합을 시켜서 이지지라고 하면 그렇죠. 1시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시로 가볼게요. 니지. 그렇죠? 3지라고 하면 3시고요. 자, 4시와 같은 경우에는요. 요지라고 합니다. 선생님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쵸? 이번 거와 같은 경우에는 4시, 시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요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시라고 할 때에는 용이라는 표현을 써서 자, 요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이라는 발음도 안 나요. 요지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5시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고지, 그 다음 6시, 로크지. 자, 7시인데요. 시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은요. 하지지. 그 다음 9시는요. 쿠지라고 해서 짧은 쿠 써서 쿠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큐지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 쿠지로 읽는다. 체크하시고요. 자, 10시 가겠습니다. 주지. 그렇죠? 10시이고요. 11시, 12시. 마찬가지로 주이치. 11에 해당되는 표현과 시를 나타내는 지를 붙여서 주이치지.
12시 마지막은요, 준이지 라고 하시면 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 문법 첫 번째 표현에서는요, 스이마센가 이마 난지 데스까? 라고 해서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1시입니다 라고 할 때는 이마 이지지 데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3시입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산지 데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오늘 배우실 두 번째 핵심 문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배우신 시간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쓰이는 표현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분 단위로 들어가서 몇 시 몇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병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는데요. 자, 일본어로는요. 부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카라, 마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카라와 같은 경우에는요. 시작의 출발 지점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마데는 까지라고 해서 끝나는 지점을 나타낼 때 이 마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은행은 9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라고 영업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경우 한번 문장 만들어 보면요. 자, 먼저 은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어로는 긴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긴꼬라는 표현을 써서요. 긴꼬와 라고 해서 은행은이죠. 자, 9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먼저, 그렇죠. 9시에 해당되는 표현 조금 전에 배우셨죠? 그렇죠. 크지까라 라고 해서 이 카라. 자, 시작의 지점을 나타내는 표현, 카라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3시, 그렇죠. 산지라는 표현 써서요. 산지. 마데라고 해서 자 이번에는 끝나는 지점을 나타내는 표현 마데를 써서요. 카라 마데라고 했을 경우에는 부터까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산지마데 자 마지막 마무리 데스를 붙이시면 은행은 9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표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슈퍼는 10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라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만 넣으시고 이 앞에 명사들은 다양하게 슈퍼와 같은 경우에는 스바와 라고 하시고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셨죠? 어떻게 쓰는지 이 카라 마데. 자, 그러면은요. 우리 숫자 1부터 10까지 세는 방법 알아보셨는데요. 이어서 10일부터 계속해서 100단위까지 어떻게 세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를 언제 다 세고 있나 하실 텐데 간단합니다. 우리도 한 가지 10단위 알고 어떻게 1단위 있는지만 알면 결합만 시키면 됐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 10단위는요.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1부터 그대로 붙이시면 되는데요. 자, 10일 주이치 그 다음 12는 준이라는 식으로 10에 해당되는 표현이 주를 써서 계속해서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문제가 됐었던 4, 7, 9 얘네들 있었잖아요. 자, 얘네들과 같은 경우에는 자, 주용 혹은 주시 두 가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 16도 그대로 주고 주로그 가시면 되는데 자, 4, 7, 9 문제였죠. 7과 같은 경우에는 주시치 혹은 주나나라고 두 가지로 읽는다. 그 다음 18 가신 다음에 19와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가 있었죠. Q와 쿠라고 짧게 발음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요. 주큐 혹은 주쿠라고 두 가지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으로 갈 경우에는요. 그쵸? 10이라고 해서 주라는 표현과 우리 니라고 읽는다고 했었는데 그대로 붙이면 그렇죠. 니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0 가볼까요? 그렇죠. 산주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40은요. 479 긴장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연주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4는 용, 시 두 가지 읽는 거 아닌가요? 라고들 하실 텐데 자, 40은요. 안타깝게도 시는 없습니다. 연주라고 하시면서 41, 42, 43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연주이지, 연주니, 연주상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고 자 44는 연주용이라고 발음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연주시도 있습니다. 네, 이제 40은 복잡하니까 우리 용으로 외우자고요. 자, 그 다음 50은 마찬가지로 고주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10에 다니면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100인데요. 100과 같은 경우에는 100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니까 100에
해당될 때에는 샤크를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70과 90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제가 바로 100으로 넘어가서 당황들 하셨을 텐데, 자, 7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그쵸? 시지, 그리고 나나가 있었는데요. 나나주, 뭐, 시지주라는 식으로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나나주로 좀 많이 활용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70은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 90과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것 또한 40과 똑같습니다. 큐주라고 해서 큐로 외우시고 주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쿠주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479 주의하자고요. 큐주라고 하시면 90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간 표현 알아볼 텐데요. 우리 시간은 지로 표현을 한다라고 배우셨는데 우리 시간은 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분 단위도 알아야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일본어로는 시는 지인데 분은요. 자, 훈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매 분마다 이렇게 숫자 뒤에 이 훈을 대시키면 되는데 또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숫자와 이 훈이 결합을 했을 경우에는 발음이 예를 들어서 이처럼 풍이라고 발음이 될 때가 있고요. 또 타금이 붙어서 이렇게 뭉이라고 발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 어떻게 선생님 구분을 합니까? 라고 생각들 하실 텐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표현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479 얘네들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1부터 10, 그러니까 10까지 세는 그 숫자 가운데서 대체적으로 다른 것들은 이 숫자 붙여서 흥이라고 결합을 시키시면 그렇죠. 몇 분에 해당되는 표현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얘네들 479 그리고 그 밖에 몇 가지가 또 있습니다만 붙으면 풍과 분의 발음까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저와 함께 그런 발음이 다르게 되는 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1분이라고 할 경우에는 자 479 얘네들이 아니지만 자 이치라고 하는 그쵸 1이라는 표현과 흥을 붙이면 이치흥 이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자 얘부터 예외입니다. 이 1과 같은 경우에는요. 입붕이라고 해서 초금 발음이 되고 1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분이라고 할 때에는 입붕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분은 그대로 니흥 자 바로 이 흥이라고 하는 표현에 붙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은요. 또 여기에 붙습니다. 3뿡이라고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예외가 굉장히 많죠. 이 푼, 훈 분, 어느 것이 붙는지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에 익을 때까지 발음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4는요, 용풍이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훈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이 붙네요. 자, 용풍이라고 해서 4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표현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5는 그대로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고훈. 그 다음 6은요. 로크였는데요. 마찬가지로 로뿡. 마찬가지로 초금이 돼서 이렇게 발음을 되는데요. 자, 이렇게 풍이 붙을 경우에는 이 정도면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앞에 음들 한번 보실까요? 그렇죠. 작은 초금과 응이 발음이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초금 혹은 응 이렇게 은 발음이 오면 뒤에 풍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치가 수로 변한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만 외우시다 보면 실수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풍이 붙는 분들은 1분, 3분, 뭐 이렇게 4분, 6분 얘네들이다 라고 외우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7분은요. 나나흥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8은요. 또 마찬가지로 합붕 이라고 초금이 되는 초금과 이렇게 풍이 붙는데요. 이 8과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흥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흥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합붕 혹은 하지흥 두 가지 다 쓴다라고 외우시고 자, 9분은요. 그쵸? 분 써서요. 규흥이라고 하면 9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분은요. 줍붕이라고 해서 주가 원래 10이었죠. 이 주라고 하는 우 부분을요. 초금으로 바꾼 다음에 분 붙이셔서 10분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 몇 분이에요? 라고 물을 때 그쵸? 남붕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 푸라고 하는 발음 뒤에 무엇에 해당되는 난을 붙여서 남붕이라고 하면 몇 분이라고 하는 발음이 될 텐데요. 자, 20분, 30분 단위는 니주분, 산주분이라는 식으로 10분 단위에다가 그대로 앞에 숫자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병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라고 해서 카라 마데라는 표현, 그리고 숫자를 어떻게 읽고 시간 이렇게 분단위까지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핵심 문법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히토츠 이쿠라 데스까? 라고 하는 문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히토츠라고 해서 하나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이번에는요. 개수를 셀 때 어떻게 하는지 저와 함께 1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우실 거 굉장히 많아요. 시간을 어떻게 읽고 또 개수도 어떻게 세고 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숫자 부분은요. 오늘 하루에 다 외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그때 이렇게 실전으로 지금 이게 몇 개 있지? 몇 개지? 몇 시지?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실 때까지 활용을 해보시는 편이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은 발음 부분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 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개수를 세는 법 이번에는 알아볼 텐데요. 개수도 우리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으로 세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배운 대로 세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또 우리도 1, 2, 3, 4 뭐 이렇게 세지만 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도 물건 세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어에도 이 하나, 둘, 셋, 넷에 해당되는 표현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히토츠라고 해서 하나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둘은요, 후다츠. 그 다음 셋은요, 미츠. 자, 사는요, 요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가지는요, 이츠츠. 6가지는 무츠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7은요, 나나츠인데요. 우리 7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시치, 나나 2가지가 있었는데요. 개수를 셀 때에는 시치츠가 아닌 나나츠를 쓴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8입니다. 야츠. 그 다음 9는요. 고코노츠라고 해서 우리 Q 혹은 쿠로 짧게 발음하는 표현이다 라고 배웠는데 개수를 셀 때는 전혀 다른 발음이 되죠. 고코너츠라고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열이라고 할 때는 주가 아닌 도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어서 이쿠라 데스까 라는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쿠라 데스까 라고 해서 이쿠라가 바로 우리말의 얼마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 여행이나 혹은 이렇게 일본인을 만났을 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그럴 경우 있는데요. 자, 바로 에요에 해당되는 데스까를 붙여서 이쿠라 데스까?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콜라는 얼마입니까? 우리 콜라 사고 싶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본어로는 코라라고 길게 장음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코라와 이쿠라 데스까?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이 티켓은 얼마예요? 치켓도와 이쿠라 데스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명사를 앞에 넣으시고 와 이쿠라 데스까? 라고 하면 무엇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얼마입니까? 라는 표현을 배운 김에 얼마입니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숫자를 읽는 방법 이번에는 1000단위, 만단위 넘어가서요. 어떻게 가격을 읽는지 저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먼저 100단위까지 우리 배워보셨는데요. 100라고 발음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100엔입니다. 라고 할 경우에는 100엔 데스, 200엔, 200엔 데스. 그 다음 300원과 같은 경우에는 300엔 데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1000단위로 넘어가면요. 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입니다. 그래서 1000엔입니다. 생엔 데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만단인데요. 우리 100, 1000단위는 그대로 이렇게 100, 생이라고 바로바로 100엔 생행이라고 발음을 했었는데요. 자, 만 단위는 별표 3개 치셔야 됩니다. 우리 만원, 만행 이렇게 원 단위, 엔 단위 이야기를 할 때 바로바로 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는데요. 자, 일본어로는요. 바로 이 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우리 1이라고 할 때 이치라고 하는 표현 배웠었죠. 바로 그 표현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만원 혹은 만행이라고 해서 바로바로 이 만자만 쓰여서 일본어로는 이 만에 해당되는 표현이 망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자, 바로 망웡, 망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 1이라고 하는 표현 배웠었죠? 이치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서 이치망웡, 이치망행이라고 해야 만원, 만행이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망원 데스
라고 해도 일본 사람도 아마 못 알아들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 단위만 앞에 1이 붙을 때에는 반드시 이치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가격을 읽을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샤크셈, 그 다음 망이라고 해서 만 단위까지 알아보셨는데요. 자, 여기서도 샤크와 또 뮤크라고 해서 타금이 붙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초금이 붙을 경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법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어디서 타금이 되고 어디서 이렇게 반타금이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고 저와 함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샤크, 니하크 그대로 갔었죠. 그 다음 3과 같은 경우에는 삼비아크라고 해서 이번에는 미아 발음이 납니다. 자, 그 다음 400과 같은 경우엔 그대로 용이샤크, 고샤크, 500까지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6이 또 문제네요. 롭비아크라고 해서 이번에는 초금과 그렇죠. 펴 발음이 나게 됩니다. 동그라미, 그렇죠. 반타금 발음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700인데요. 나나샤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은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시지와 나나 두 가지가 있었는데 700은 나나샤크라고만 한다. 그 다음 800은요. 하치샤크가 아닌 합비아크가 되겠습니다. 9는요, 큐샤크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쿠 발음은 하지 않아요. 큐샤크라고 짧게는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큐샤크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천 단위는 두 가지만 체크할게요. 3천과 8천이 조금 발음이 많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생이었죠? 근데 3천과 같은 경우에는 산생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8천과 같은 경우에는 핫생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초금이 앞에 들어간다는 것 주의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만 단위까지 살펴보셨는데, 만 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쓰는지 표현까지 보셨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숫자를 제시해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3,450엔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경우에는 해보실까요? 그렇죠. 3,000 좀 어려웠어요. 산생, 그렇죠. 450엔이라고 하면 3,450엔이 되겠고, 자, 그 다음 2,800만 엔이라고 하는 표현 만들어 볼까요? 2,000, 그렇죠. 니생. 그 다음 800이 조금 어려웠었죠. 앞에 초금이 붙었어요. 합백그, 자, 만행, 망행 그대로 하셔서 이렇게 숫자를 말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요. 이크라 데스까? 라고 질문을 하신 다음에 얼마입니다. 라고 자신의 앞에 놓인 물건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가격들을 연습해 보면 금방금방 입에 익으실 거예요. 자, 이어서요. 자, 핵심 문법 네 번째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요. 기노와 난요비 데시타카? 라고 하는 예문 나와 있는데요. 자, 요비라고 해서 요일을 어떻게 읽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노라고 하는 표현부터 일단 만나보시면은요. 자, 어제에 해당되는 표현이 기노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어제라고 하는 표현이 기노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렇죠. 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라고 할 때에는 교와라고 해서 조사 은는에 해당되는 와 붙이시면 되죠. 자, 그럼 내일은요. 그렇죠. 아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럼 모레는요. 아시다와 좀 비슷한데요. 아사떼라고 하면 모레가 되겠고 글피는 시아사떼. 조금 어려운데요. 이 아사라고 하는 발음이 조금 많이 나오고 그쵸? 이렇게 아시다, 아사떼, 시아사떼라고 하면 그 모레의 앞에 시를 붙이면 그쵸? 글피라는 단어가 된다는 것. 조금은 규칙이라면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외워두시고요. 자, 그저께와 같은 경우에는 기노 그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토토이라고 합니다. 자, 그저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경우에는 사키오토토이라고 하는데요. 뭐 거의 이 정도 표현까지는 여러분들 외우시기는 벅차시니까 일단 오늘이랑 내일, 어제 정도만 먼저 확실하게 외워두자고요. 쿄, 그 다음 내일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 그 다음 어제는 그쵸, 기노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중점적으로 외우시고요. 자, 그 다음 요일인데요. 일본어로는 요일은 요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도 이렇게 요일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요비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자, 월요일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도 이렇게 요일을 이야기하는데, 자, 일본어도 이런 리듬이 있어요. 겟가, 수이, 목, 금, 도, 니치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제가 너무 빨리 읽었죠?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월요일부터인데요. 자,月曜日가 되겠습니다. 월요일, 月. 그 다음 화요일인데요. 가요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요. 수요비 라고 하시면 되겠고, 목요일 갈게요. 목요비. 자, 그 다음金曜日가 금요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요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일요일인데요. 니치라는 표현 써서 니치요비라고 할 경우에는 일요일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외우실 때 이거를 다 요비를 붙여서 외우시지 마시고,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月가 수이목 김도 니치 이 표현을요. 이렇게 리듬감을 좀 익히시면서月가 수이목 그쵸? 김도 니치라고 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외우시면 조금은 외우는 양이 줄어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데시타카라고 해서 자, 과거형의 문장 오늘 처음 만나보실 텐데요. 자, 우리 데스카라고 했을 경우에는 입니까? 라고 해서 현재형을 질문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데스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였습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과거를 물을 때 과거 시점에서 질문을 할 때에는 과거형의 문장이 쓰이죠. 이 데스카라고 하는 표현에 바로 과거형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일본어로는 네를 써서요. 데시타카 라고 할 경우에는 였습니까? 라고 하는 과거를 묻는 그러한 의문문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감 잡으셔야 될 텐데요. 우리 이렇게 해서 데스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입니다라는 표현과 의문을 나타내는 카가 결합이 돼서 입니까? 라는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시타카 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시타까지가 였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 카가 의문을 나타내는 카였으니까 그렇죠. 였습니까? 라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데시타카가 였습니까? 라고만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 데시타라고 했을 경우에는 데스의 과거형, 그리고 이 데스의 과거형 데시타에 카가 붙으면 였습니까? 라고 하는 과거 문장이 된다라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외우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이 배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스의 과거형 다시 한번 데시타였고요. 그 부분에 카를 붙이면 의문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 데시타가 였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라는 문장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어제 기노였습니다. 자, 기노와 그렇죠.月曜日でした라고 하면 어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온 김에 우리 내친 김에 의문문도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카만 붙이면 되니까 기노와 月曜日でしたか? 라고 하면 어제는 월요일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배우실 핵심 문법 다 배워보셨는데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형 연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형인데요. 이마 난지 데스까? 라고 해서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시간 있는 법, 분 단위 읽는 법 다 배우셨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문에는요. 3시 50분입니다. 라는 문장 나와 있어요. 산지 50분 데스. 라는 예문이 나와 있는데요. 자, 몇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2시 15분이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 준비되셨나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이마 난지 데스까? 그렇죠. 2시 15분 데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9시 반 가볼게요. 이마 난지 데스까? 그렇죠. 9시 30분 데스 라고 하시면 되는데 우리도 9시 반이라고도 하잖아요. 혹은 9시 30분 두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일본어에도 이 반에 해당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항이라고 해서 한자로는 이 반에 해당되는 걸 쓰는데요. 산지항이라고 하면 3시 반, 요지항이라고 하면 4시 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니까는요. 여러분들 산주분이라는 표현과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이어서요. 학교는 몇 시부터입니까? 라고 해서 9시부터입니다. 우리 카라마데라는 표현을 써서 부터까지입니다. 라는 표현 우리 배웠잖아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학교는 몇 시부터입니까? 라고 해서 학교, 학교와
저 몇 시부터 난지 카라 데스까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시작의 시점을 나타내는 카라를 써서 의문문을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대답은 쿠지 카라 데스이기 때문에 9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요. 몇 가지 시간과 장소를 넣어서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데파토라고 해서, 자, 디파트멘트 스토어를 일본어로는 이처럼 데파토, 백화점이죠. 이 단어를 넣고, 자, 백화점은 10시부터입니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데파토와 난지 카라 데스까?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대답은요, 10시 카라 데스 라고 하시면 10시부터입니다 라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묘인이라고 해서 병원이라는 단어를 만나보실 텐데요. 자, 이 병원 단어 조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자, 발음은요, 묘인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되면요, 그쵸? 묘인이라고 해서 병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가요, 조금, 발음이 길게 되면, 미요인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미요인이라고 해서 더 길게 발음이 될 경우에는 전혀 다른 병원이 아닌 우리 여자분들 많이 가시죠. 미용실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묘인이라고 이렇게 끊어서 딱딱 읽어주셔야 병원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병원은 몇 시부터입니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는 9시라고 되어 있네요. 9시부터입니다. 라고 대답해 보세요. 자, 묘인와 난지 카라 데스까? 묘인와 난지 카라 데스까? 그렇죠. 9시 카라 데스라고 하면 9시부터입니다. 라는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으로 갈게요. 이번에는요, 이 넥타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가격을 묻는 표현 나와 있는데요. 자, 이쿠라 데스까? 라고 질문을 하면 됐었죠. 그래서 이 넥타이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서 고노 넥타이와 이쿠라 데스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는요, 소레와 1,500엔 데스 라고 해서, 그것은 1,500엔입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몇 가지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전화라고 해서, 덴화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5,800엔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읽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고생 합백엔이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자, 고노 덴화와 이쿠라 데스까? 고노 덴화와 이쿠라 데스까? 자, 그러면 소레와 고생 합백엔 데스. 소레와 고생 합백엔 데스. 라고 하면 800엔입니다. 우리 8이라고 하는 800이라는 단어 합백으로 발음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고생 합백엔 데스 라고 하면 5,800엔입니다. 라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가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우리 드는 가방에 해당되는 표현과 그리고 2만엔이라고 해서 2만엔에 해당되는 그쵸 단어 나와 있는데요. 자, 질문해 볼게요. 고노 가방와 이쿠라 데스까? 고노 가방와 이쿠라 데스까? 대답하셨나요? 그렇죠. 소레와 2만엔 데스. 소레와 2만엔 데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10,000원입니다. 만엔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을 때에는 그렇죠. 1만 데스, 1만 데스 라고 해서 1이 붙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일 묻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기노와 난요비 데시다가 라고 해서 어제는 그쵸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라고 해서 과거의 의문문 또 나와 있는데요. 자, 그에 대한 답 기노와月曜日でした라고 해서 어제는 월요일이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이 월요일의 자리에 여러 가지 요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금요일 가볼게요. 昨日は何曜日でしたか? 대답하셨나요? 그렇죠. 昨日は金曜日でした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요.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화요일 가볼까요? 그렇죠. 昨日は何曜日でしたか? 그렇죠. 昨日は火曜日でした라고 하면 화요일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형 연습까지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숫자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